안녕하세요. 바리오 프로젝트 피칭을 진행할 엑스톤의 장유리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품 제목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바리는 순 우리말 이름으로 바리공주 설화의 주인공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저승과 이승을 잇는 인도자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파도처럼 경계를 넘는 존재라는 뜻의 한자 바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유혼, 즉 떠도는 혼령이라는 의미를 단어에 덧붙여 생과사,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잇는 인도자, 바리의 정체성을 담아 지어보았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소라 바리대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바리대기는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인물로 그 여정 속에서 죽음과 저승, 효와 헌신, 여성서사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보여줍니다. 특히 부모를 살리기 위해 고난을 감내하며 저승으로 향하는 바리의 여정은 희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고 있어 오늘날 소설, 웹툰,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리대기 설화가 충분히 매력적인 소재라고 생각하여 본 프로젝트의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애니메이션 콘텐츠 소비는 10대와 20대 여성 시청자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시청자들은 오컬트나 판타지 장르 속 여성 히어로 서사에 높은 선호를 보이고 있는데요. 드라마 견우와 선녀와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여성이 서사의 중심에 있는 한국형 히어로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전통 설화인 바리대기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1020 여성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여성 주인공 서사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2D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제작되며 한 편당 22분, 총 13편으로 구성됩니다. 장르는 현대 판타지, 오컬트, 그리고 학원물로 저승과 이승을 잇는 독특한 세계관 속에서 전개됩니다. 시청 등급은 15세 이상이며 10대와 20대 여성 시청자를 메인 타겟으로 설정하였고 서브 타겟으로 30대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작품은 OTT 플랫폼 방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작품의 로그라인은 이승으로 파견된 저승 지사 직원 바리의 인간고등학교 생존기입니다. 주요 레퍼런스 작품은 지박소년 하와코 군과 스티븐 유니버스입니다. 두 작품 모두 밝고 포근한 톤으로 어둡고 무거운 주제를 가볍고 감성적으로 전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오는 이 작품들과는 달리 괴담의 뿌리를 저승의 세계관과 직접 연결지었고 한국 전통설화 바리대기를 모티브로 하였기 때문에 서양 판타지와는 다른 정서와 결을 지닌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오는 한국 설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판타지 드라마로 전통과 현대 매력을 동시에 담아내며 저승의 문지기인 바리가 인간고등학교로 파견되어 혼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바리의 세계관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설 속 저승은 사후세계 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나라별로 지사가 존재합니다. 저승 한국지사의 대표는 염라하겠죠. 이곳의 혼령 인도팀의 막내 사원인 바리는 처음으로 단독 파견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바리는 일반적인 혼령등이 아닌 수많은 악귀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곳이 단순한 실습지가 아닌 7대 괴담이 존재하는 불길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된 바리는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저승의 이명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깨달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메인 캐릭터입니다. 주인공 바리는 헌신적이고 남을 돕는 성격과 죽은 혼령을 저승으로 인도한다는 설화 속 기본 설정을 유지하면서 능력 폭주 사건으로 기억을 잃고 이전과는 달리 활발하고 당찬 성격으로 변화했다는 새로운 설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염라가 이를 우려하여 자아가 영혼에 장식되지 않도록 실성신의 기운을 담은 팔찌를 착용하고 있다는 설정도 추가해보았습니다. 염라는 저승 한국지사 대표로서 30대 중후반의 외모를 지니고 있지만 사고방식은 여전히 수백 년 전의 전통을 고수하는 캐릭터로
특히 바리를 아끼며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는 듯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 않아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캐릭터입니다. 이집트 지사의 대표인 아누비스의 명을 받아 바리와 함께 파견을 나온 카이르는 겉보기에는 매너 있는 신사이지만 속은 철저한 계산가입니다. 바리와 서로 이해하지 못하며 티격태격하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방식에 맞물려 강력한 파트너가 됩니다. 메인 캐릭터들 중 유일한 인간인 하린입니다. 하린이는 조용히 자신의 노트에 무언가를 끄적이고만 있는 조용하고 음침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린이는 어릴 적 사고로 인해 혼란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이후 바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바리의 친구이자 사건 파트너가 됩니다. 이야기를 다채롭게 만들어줄 서브 캐릭터들입니다. 귀신과 애군을 쫓는 개라는 뜻을 가진 한국의 토종개 삽살개인 지쿠는 밝고 쫀득한 성격으로 바리를 돕는 든든한 동료입니다. 인간들의 짓궂은 장난으로 홀령이 된 고양이 모코는 처음엔 조용하고 까칠하지만 점차 바리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서문골 정교회장인 은재는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지만 바리가 사건에 휘말릴 때 선배로서 나서서 이승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줍니다. 연희는 귀신을 본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버려졌지만 바리가 거주하고 있는 신당의 선대 무당에게 거두어져 신당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견습 무당입니다. 주요 배경 장소 이미지들입니다. 이승에서의 대부분의 생활이 이루어지는 청운고등학교의 이미지와 바리가 자취방 대신 거주하는 신당의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스토리는 삼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리가 청운고로 가게 되는 세계관 소개와 갈등 발단으로 시작하여 괴담들이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바리가 성장하게 되고 마지막에 자신의 정체성과 임무의 의미를 깨닫고 진실이 드러나면서 주제가 완성되는 구성입니다. 다음은 샘플 에피소드입니다. 능력폭주 사건으로 이승에 있는 청운국제고등학교에 파견된 바리는 평범한 학교인 줄 알았던 이곳에서 잃어버린 기억 속 자신의 존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으려 할수록 본인이 풀리는 칠성신 팔찌로 인해 점점 더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팔찌 본인을 풀고 능력을 이용하려는 흑막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마침내 마지막 기억의 조각을 되찾은 바리는 자신의 능력 폭주 사건의 전말과 그 힘을 노리는 흑막의 진짜 정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처럼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독립적인 재미를 주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큰 서사와 세계관으로 연결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 전략입니다. 먼저 바리의 내면 서사 중심 스토리와 액션을 강조한 비주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웹소설과 웹툰으로 성공개를 하여 세계관을 인지시키고 코어 팬층을 확보합니다. 그 후 본편 애니메이션을 OTT에 공개하여 대중들에게 메인 IP를 확산시키고 이후 저승의 기원, 바리의 전생 이야기 등 바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바리를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극장판 프리퀄을 개봉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로 연결시킬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도 구상해 보았습니다. 저승 컨셉과 세계관 공간을 재현한 팝업 스토어와 전시회, 다양한 굿즈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콜라보 카페, 그리고 SNS를 통해 콘텐츠 소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컷 사진 프레임 이벤트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브랜드 콜라보입니다. 작품 내에서 중요한 요소인 바리의 팔찌를 활용하여 국내 주얼리 브랜드인 제이스티나와의 브랜드 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수호자라는 신비로우면서도 고귀한 이미지를 부여한 컬렉션을 공개하여 상품 구매가 콘텐츠 소비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의 상품 콜라보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바리와 떠나는 저승 이승 문화여행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굿즈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한 상품 예시는 4가지입니다. 이런 굿즈들은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1020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콘텐츠 소비 경험으로 이어져 강력한 팬덤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발표를 내용을 떠나서 발표를 너무 잘하셨고요. 네, 딕션도 아주 좋으시고, 네, 내용도 좋았습니다. 네. 예, 뭐 이제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뭔가 좀 검증됐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 많이 알려져 있는 어떤 그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설화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재해석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는 좋은 기획이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바리공주 이야기를 이렇게 약간의 좀 학원물로 지금 재해석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적인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이제 기획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좀 기획을 했던 건가요? 이 프로그램 하면서 기획하게 됐어요. 아, 몇 달 전에 이제 시작을 한 거네요. 네. 어쨌든, 예, 굉장히 저는 이제 오랫동안 기획을 했던 느낌이 좀 들었는데, 물론 이제 스토리는 제가 뭐, 디테일하게 듣지 못했지만, 좀 이렇게 잘 짜여있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후반부에, 이 사업 계획 같은 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장유리님뿐만이 아니라 뭐 대부분 다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단계에서 특히 이런 어떤 오리지널 콘텐츠, 예를 들면 웹툰이나 뭐 이런 어떤 유명한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다 오리지널 작품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화를 하겠다, MD를 하겠다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요. 네. 다만 이제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팔 만한 걸로 기획을 했다라는 건 좀 최근에 또 트렌드가 이 작품하고 잘 어울린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되게 안정적인 기획이라고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아까 3단 구조 얘기하셨는데 그 장표를 보실 수 있을까요? 저렇게 이게 OTT 시리즈 20분 이거 13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나 기준이 뭘까요? 일단 가장 중심 사건인 발의가 기업을 되찾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 어떤 구조가 가장 적합할까 생각을 했었을 때 이렇게 산막 구조 구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에피소드를 나눈 그 부분도 보면 좀 초반에는 세계관을 소개할 수 있는 게 한두 화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화도 소개를 해야 하고 이 기본적인 저승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기승전결보다는 이렇게 세 가지 구조, 산막 구조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되게 잘 짜신 것 같고요. 이걸 스토리 아크식으로 약간 도식화시키면은 그 스토리 아크를 그려주시고 그 에피소드마다의 어떤 뭐 스토리 막 화마다의 스토리 아크도 필요하겠지만 전체 스토리 아크 그려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3단 구조 나눠서 하시면은 훨씬 더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그 메인 캐릭터 중에 이집트에서 온 친구잖아요. 네. 왜 이집트예요? 한국 설화만큼 저승과 관련된 인물이나 설화가 많은 나라가 이집트라고 생각돼서 이집트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도 없나요? 아니, 추가, 다른 나라에서는 캐릭터. 네, 추가로 이게 시즌 1만 구성하고 있는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 시즌 2나 시즌 3가 구성되게 된다면 일본이나 중국, 또 다른 유럽이나 뭐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그러니까 장르로 치면 뭐죠? 로맨스는 아니고. 네, 판타지. 오컬트 판타지 카본. 그러면은 얘네들이 뭔가 이제 자신의 지금 배경에 나오는 저런 뭔가 소환을 해서 하는 이제 그 결투씬 말하자면 이제 주술회전 같은 작품이 좀 인상이 드는데 그런 씬들은 없어요?
그런 씬도 존재합니다. 액션이 중요한 장르는 아니고요. 서사가 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물론 필요할 때는 훈련적으로 싸우는 액션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여기 이제 그 장편 구성이 안정적으로 되어 보이는데 분명히 이제 소환이 있으니까 액션씬이 있을 것 같고 그것들이 매 에피소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 것 같고 또 최근에 트렌드가 이제 그런 액션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이렇게 AI로 좀 뽑아서 이렇게 좀 넣으면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이제 좀 보여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